안녕하세요, 타이거잉크입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역사적 의미의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갓 태어난 공수처가 70년이 넘는 검찰 조직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공수처 무력화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폐 기득권 세력들, 이들에 맞서 제대로 된 공수처를 운영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출범 첫해 수사하게 될 공수처 1호 수사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희 타이거잉크 TV에서는 공수처 1호 수사권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에 대해 심도 있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증인을 조작해 사건을 장작하고 선거에 개입하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총리 사건을 재구성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 이후 장례 절차에 있어 친노의 중심에는 문재인 변호사와 한명숙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명숙 총리는 연결식의 조사를 맡아 남아있는 우리가 노무현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노무현을 온 국민의 마음속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말했었는데요. 당시 광화문 광장을 꽉 메웠던 200만 시민들은 눈물로 같이 다짐했습니다. 대통령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님의 자취를 따라, 님의 꿈을 따라 우리 국민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님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한명숙 총리가 저들의 표적이 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2008년 광우병 전국에서 촛불 시민들을 명박산성을 쌓고 무력으로 막아냈던 MB 정권, 그 과정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목표로 정적 제거 공작을 펼쳤듯이 200만 시민들 앞에 노무현의 부활을 선언한 한명숙 또한 저들의 눈에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에 충분했다는 생각인데요. 서울시장 선거를 6개월 앞둔 2009년 12월 4일 조선일보는 일면 탑 기사로 불법 비자금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이 2007년 무렵 한명숙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준비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 검찰은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총리를 전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과 한명숙 총리는 표적 수사 및 조작 수사라 주장하며 저항했지만 거칠 것 없는 검찰의 행보 속에 결국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한마디로 코미디였습니다. 곽영욱 사장이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준 날짜와 돈을 준 이유에 대해 묻자 검찰은 2006년 12월 10일 총리 공간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이유는 남동공단 사장직을 청탁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12월이면 남동공단 사장직과는 시기적으로 불일치한다고 주장하자 검사 측은 공소장을 2006년 석탄공사 사장직 청탁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장을 보고 변호인 측은 곽영욱 증인은 석탄공사 사장을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로비가 성립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검사 측은 청탁이 성공하지 못했을 뿐 실패한 로비도 노비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 12월 10일 곽영욱 증인이 총리 공간에서 미화 5만 불을 전달했다는 정황도 황당했습니다. 다른 배석자들도 있었기에 곽용욱 증인은 만남을 파하고 다들 자리에서 일어설 때 의자에
미화 5만 불을 두고 나왔다고 진술했는데요. 변호인 측은 그날 모임에서 한명숙 총리는 다른 배석자들과 함께 공간에서 같이 나왔다고 증거를 제시하자 검찰은 10초면 의자에 있는 돈을 발견하고 총리 책상 서랍에 돈을 숨기고 나올 시간이 충분하다며 직접 시연까지 하는 총극을 펼쳤습니다. 결정적 장면은 곽영욱 증인이 재판장에서 증인 신문을 하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주장이 검찰 조사 때 자신이 죽을 것 같아 검찰 주장을 그대로 진술했다고 강압에 의한 진술이었던 점을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7부 김영두 부장판사는 2010년 4월 9일 선고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뇌물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또 판결문에는 검찰 조사의 시간 등이 증인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내용을 적시하며 검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진술을 받아낸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은 순리대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정치검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6월 선거를 며칠 앞두고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한신공영 한만호 사장을 앞세워 한만호 사장이 한명숙 총리에게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전격적으로 기소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당연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한명숙 후보는 한나라당 오세훈에게 0.6% 차이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 사건의 재판은 5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인해 결국 한명숙 총리는 역대 총리 출신 최초로 실형까지 살게 되었는데요. 대중들에게 점점 잊혀져가던 이 사건은 2020년 5월 뉴스타파와 MBC의 폭로로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선 한명숙 총리와 만들어진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에 대해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